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썼고요. 그게 한 청와대 8년 정도 일했고요. 그 뒤에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써서 지금은 이제 글쓰기 강의하고 글쓰기에 관한 글도 쓰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돈을 번다는 게 예. 남의 일을 해주면서 돈을 벌잖아요. 예,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남의 글을 대신 써주시는 걸로 밥을 예, 먹고 살았죠. 네. 남을 위한 글쓰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되면 되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스피치 라이팅 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러려면 그 회사 자체가 된다거나 그 오너가 된다거나 오너와 같이 생각하고 오너와 같이 판단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인데 이게 좀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영혼을 잃고 이제 남의 빙이 돼서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진 못해요.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작품을 만들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일종의 이제 그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작품은 아니에요. 그 돈 준 사람의 작품이죠. 나는 그 요구에 맞춰서 돈을 받고 제품을 만들어 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피치 라이터예요. 그야말로 자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써주는 분의 생각을 잘 읽어서 그분의 문체로 이게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내가 개입되면 안 돼요. 나는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그런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내가 일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보기에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거를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자기가 성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내 권위를 갖는 거예요. 제가 그것 좀 해. 걔 전문가야. 일단은 그런 인정을 받는 게 가장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글쓰기를 위한 독서법은 따로 있다고 많은 채널에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독서를 않고 이제 글을 써와서 변명을 하자면 이제 독서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이게 발견한 거는 첫 번째로는 목차 독서라고 그럴까요? 전 목차를 그러니까 책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이렇게 신간이 나오거나 요즘에 잘 누가 많이들 보는 책이라고 그러면 그 온라인 서점에 가면 목차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목차 보는 걸 좀 즐기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목차를 보면은 혼자 이게 이런 내용이거나 추론도 하고 정 궁금하면은 이제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차 보는 걸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읽고 나서 내 것을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만들어 본 걸 메모하는 걸로써 이렇게 써보고 쓴 것을 누구에게가 말해보는 거. 그러니까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생각을 말하기 위한 거죠. 그 수단으로 독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꼭지 글을 아무리 짧은 글을 읽어도 그 글을 읽고 나면 잠깐 생각해 봐요. 내가 이 글에서 얻은 게 뭔가?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나? 아니면 내가 뭘 느꼈나? 깨달은 게 있나? 어떤 노하우를 알게 됐나?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한 줄이라도 떠오르면 그거를 메모해요. 메모하고
이제 사람 만날 때를 기다려서 호시탐탐 그걸 써먹을 기회를 엿보죠. 그래서 밥을 먹건 뭐 커피를 마시건 아, 내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언제 얘기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다 보니까 또 책을 아무래도 찾게 돼요. 그거를 책을 안 보면 그런 즐거움을 못 누려요. 메모거리가 떠오르질 않아요.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칼럼을 읽는다거나 또 SNS에서 무슨 남들이 써놓은 짧은 글들 있잖아요. 또는 뭐 블로그의 글들 이런 거 어느 한 꼭지를 보면 반드시 내 걸 챙기려고 하죠. 예. 그게 저의 뭐 독서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젊으면 크리에이티브하다. 젊으면 신선하고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 동의를 일단 하고요. 그 동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는 거는 두 가지로 쓰는 거거든요. 기억과 상상으로 써요. 기억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죠. 근데 다 과거의 것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하여튼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글쓰기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 이제 어떤 비중으로든 상상이 들어가야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기억과 상상의 싸움이에요. 내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원 대리 시절은 저는 상대적으로 기억이 부족하죠. 아는 것도 적고 경험도 적고 윗분들은 그게 많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안 돼. 그거 해봤어. 나는 안 해봤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말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기억으로 말하는 분들이 승률이 한 97%예요. 안전빵이야. 이쪽 상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게 한 3% 미만이야. 그러니까 늘 기억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억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또 내 말 들었어야지.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져 임마. 이런 소리를 결국 귀착이 그리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상상을 내려놔요. 시키는 거 잘하자. 말 잘 듣자. 내가 굳이 나설 필요 있는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죠.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장되고 이제 부장되면 이제 그런 일이 자기가 그걸 검열하고 재단하는 걸 잘하는 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안 된다는 걸 아는 거. 그걸 얘기하면 막 고수가 되는 거야. 야, 그거 안 돼. 실제로 안 되거든. 안 돼. 아니, 그러니까 97%안 되는 확률을 손에 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깨야 좀 더 이제 어차피 이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잖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런 창의력, 상상력이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키워줘야 되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에 관대한 거. 실패했을 때도 어떤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거. 재기의 기회가 있는 거. 그러니까 또 성공의 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 한 줄 세우기 안 하는 거.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네 방법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죠. 그 아마존 같은 데가 실패를 안 하면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거 나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뭘 딱 했는데 그게 성공할 확률은 진짜 이거는 희박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다면 그 별게 아니에요. 근데 대박이 나려면 당연히 실패를 딛고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해보다가 시행착오 속에서 시도와 도전 끝에 나오는 게 뭐가 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해봤다는 것은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거고 그거는 일을 안 한 거죠. 성공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아마존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마존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윗분들도 실패 책임지기 싫죠. 실패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완전
치명적인 약점이 되거나 자기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위험을 회피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젊은 직원들 우수해요. 우리보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자체가 우수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거, 그것도 그 싸이월드 같은 게 있잖아요, 원형이. 그 아이리버 같은 것도 그 아이팟의 원형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왜 페이스북을 못했냐고요. 그게 뭔가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이게 뭔가 시도해 도전해보고 실패에 관대하고 실패를 권장하는 사회였으면 이런 게 돈이 됐을 거다.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다. 굉장히 생각이 우리 사람들이 참신하고 기발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키워줄 건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유튜브 방송 준비한다고 좀 전에 들었는데 네. 모든 컨텐츠의 출발은 사실 글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글을 쓸까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건 SNS건 거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는 말도 원래 바탕은 글인 거죠. 대본 없이 말할 수 없죠. 메모라도 해서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말과 글의 그 본질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컨텐츠고 하나는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컨텐츠와 스토리로 말하고 쓰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거 자세히 보면은 결국 어떤 컨텐츠라는 전문성,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주제, 테마, 그거와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 겪은 일화, 에피소드, 결국 스토리예요. 이것의 교직이에요. 이게 시줄과 날줄로 엮여진 게 우리가 보통 하는 말과 글인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말을 잘하려면 저는 우선 자기 컨텐츠 가져야 되고요. 저 사람 하면은 쟤 뭐 좀 하는 애야. 쟤 아주 그거에 빠져 사는 애야. 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해. 그 미친 애야 거기에. 이런 그 무엇.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컨텐츠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를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중독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야죠. 그 과정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고난, 역경, 시련, 실패, 이걸 또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스토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컨텐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수 있다. 이 세상에 말 잘한다, 누구 글 잘 쓴다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결국 말과 글은 의미와 재미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둘 다 필요해요. 어떤 분들, 대학 교수님들 컨텐츠는 정말 많아. 근데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 컨텐츠만 가지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그래요. 아주 가르치려고 든다고. 근데 또 이 컨텐츠만 갖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거든요. 이 인공지능 컨텐츠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빅데이터, 인공지능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거기에 이제 부족한 게 이 사람 냄새가 나는 그 인공지능은 스토리가 없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스토리만 또 얘기하면은 공허해요. 사람들이 재밌긴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네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해? 그 자기는 그 이야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 깨닫는 게 있어야 되거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시사점을 얻고 어떤 노하우를 알게 되고 이야기는 사실은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이거든요.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 실망하죠. 그래서 컨텐츠가 결국 컨텐츠를 쌓아가는 과정이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스토리는 결국 컨텐츠를 표현하는 수단이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려고 하는 게 결국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비결이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아, 그렇게 대놓고 웃으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의 글쓰기를 거의 200세를 목전에 두고 있고, 예.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또 시대의 명저가 이제. 예.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네. 아. 그러면서도 이제 방송이나 강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려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책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글쓰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제 컨텐츠고요. 저의 화두고 저의 프로젝트예요.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말하고 글 쓰는 게 즐겁고요. 그거는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글을 잘 쓸 수는 없어요. 또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것은 좀 무모한 도전 같아요. 워낙 재능을 타고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글쓰기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제 목표도 있고 꿈도 있어요. 좀 허황한 꿈 같지만 인류를 글쓰기 고통에서 구원하자. 그 방법을 찾자.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방법이 있다. 왜 이런 걸로 이렇게 괴로워하냐. 제가 그걸 찾고 싶어요. 몇 가지 지금 일종의 제 가설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가설이 지금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글쓰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이나 뭐 여러 다른 이제 라이벌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이 안 나고 제일 먼저 강원국이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우리 이호덕 선생님이나 뭐 이런 여전히 지금까지 뭐 장하늘 선생이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거든요. 이런 분이 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어떤 사는 의미가 되고 나의 어떤 내 존재의 가치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되니까요. 네. 사실 돈이 되는 콘텐츠들은 이렇게 원 포인트 레슨 해주는 책들이 사실 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선생님 가설을 입증해 가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자기소개서나 경력 기술서를 잘 쓰는 법, 이렇게 쪽집게 과외처럼 좀 말씀해 주시면. 글은요, 모든 글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자소서, 경력 그 소개하는 거 왜 쓰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게 떠오르지 않는 글은 그건 잘못 쓴 자소서예요. 그럼 역으로 뭘 떠오르게 할 건가를 정해야죠. 어떤 이미지고를 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건가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넣어줘야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읽혀봐서 야, 뭐 이거 읽고 나면 내가 누구로 생각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자기에 대해서 좀 뭐 친구든지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나를 소개하고 나를 설명하는 말을 먼저 해봐라.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찾을 거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을 해보고 뭐 친구한테 덤으로 어떤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먼저 나를 설명해보는 말하기, 이게 나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뭔지를 찾았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구현하는 어떤 걸로 이 나를 보여줄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요, 기왕에 많이 나와 있는 자소서나 이런 걸 많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 그래, 이거 나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거를.
이게 결국 자기 혼자 뭐 이렇게 끙끙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쭉 써도 그건 뭐 표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찾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남의 거에서 또 볼 때, 남의 걸 볼 때 뭘 또 유심히 봐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거, 그건 진부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자소서 뭐 이렇게 심사는 아니고 이렇게 사람 뽑을 때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일 그 자소서의 문제는 진부하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개성이 없는 거고, 개성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부함은 싹 걷어내고 누구나 하는 얘기, 뻔한 얘기 이런 건 다 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소서에도 이제 한 사람 자소서에도 그런 문장, 그런 표현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1단계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알고 그걸 표현하면은 좀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최초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남을 위한 글쓰기로 지내 오셨던 기간이 영혼을 갉아먹는 기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희 컨텐츠는 사실 본인의 액션을 좀 강조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일단은 한 번 살다 죽는다. 그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다. 천상천하유아 독존이다. 내가 누구의 눈치도 안 본다. 누가 나한테 감히 지적질 할 수 있냐. 저도 뭐 SNS나 이런 거 쓰면 누가 와서 자꾸 참견을 해요. 댓글을 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그런 거 고치고 싶은 생각 없거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 내 글이야. 내 글 내가 쓰는데 뭘 자꾸 지적하고 무슨 뭘 어떻게 하래? 이런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 해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남에 맞춰주고 맞춰주는 걸로 밥 먹고 살았거든요. 맞춰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나를 보여주고 내 중심으로 살자.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그거는 읽고 듣기의 삶이 아니고 말하고 쓰기의 삶.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고 그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거는 거? 됐다. 나는 그냥 내 글 쓰고 내 말 한다. 네 말 안 듣는다. 이게 첫 번째 하나 생각이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계속 노력해요. 막 상처도 받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눈치도 봐요. 글 쓰면서 말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과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되 남이 듣고 싶은 말도 한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이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질문을 생각해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아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주려는 생각, 그래야 독불장군이 안 되고 팔리는 또 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찾아서 뭘 생각을 물어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근데 내 사무실로 돌아올 때는 뭔가 떠올라.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내가 없는 게 아닌데 왜 그 대답을 생각이 안 났을까? 뭐 회사 다닐 때 상사가 우리 회의 좀 합시다. 뭐에 대해서 아이디어 좀 모아봅시다. 그러면 나 할 말 없는데. 아이디어 없는데 뭔 또 회의야?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누가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그게 채택이 돼. 나도 저 정도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내가 먼저 말할 걸.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뭘 과제를 받았는데 그걸 못 풀었어. 결국 그 자리를 못 푼 채로 떠났어. 어느 날 그 회사에 와보니까 그게 풀렸어. 근데 푼 방법이, 그 후임자가 푼 방법이 무슨 대단한 방법이 아니야. 저건 나도 풀 수, 왜 그때는 그걸 못 풀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당사자일 때는 못 떠올리는구나. 내가 어쩌면 좋게 해석하면 뭐 잘해보려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자꾸 검열을 하는구나. 이거 하려면, 야, 그 소리 하면 허접하다고 그래. 그거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는구나. 남한테 막 잘 보이려고 내가 그런 게 근본적으로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당사자 하지 말고 훈수 두는 사람이 되자. 제3자 입장이 되자. 바둑 장기 들 때 옆에서 지켜볼 때 수가 잘 보이고 그럴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그런 말은 참견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참견하는 방향으로 비껴서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나는 3번, 4번이 헷갈리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3번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이게 쉬는 시간에 뭘 맞춰보잖아요. 뭐 근거를, 이런 근거를 가지고 3번이라고 말할 거야. 4번이라고 말하는 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고 교과서 오른쪽 위에 이런 그림이 있고 그걸 근거를 가지고 이게 4번이 답 아니야? 이렇게 둘이 싸움을 시켜요. 그리고 난 옆에서 심판을 보는 거야. 들어보면 한쪽이 이겨요. 그쪽 편에 손을 들어주고 나는 그걸 찍는 거야. 나는 그때부터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비껴서서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방법이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떨어져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관조하는 수준이 되면 이제 아주 이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글로 옮기면 이게 사람들한테 좀 공감이 되고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될 때 그 주제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칼럼 한두 개 읽고 유튜브 동영상 강의 한두 개 듣고 그 예스24나 교보문고 가서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책의 목차를 한두 개 보고 구글에 가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글이나 어떤 강연이나 어떤 이미지나 그건 원래 있던 거고 남의 것인데 그것을 저는 보고 듣고 읽으면 제게 떠올라요. 그게 일종의 제가 이제 훈수 두듯이 비껴서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치 대통령 앞에서는 대답이 생각 안 났지만 돌아올 때 생각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회의 때 내가 먼저 생각은 안 났지만 누가 말을 하면 내 생각이 나는 거, 그런 거나 같은 거죠. 그게 저의 어떤 사고법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생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 삼행시 독자분들한테 글쓰기를 또는 독서를 넣지 않은 응원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말이건 글이건 또 독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핵심에 메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면 말할 거리, 글 쓸 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이미 있는 것을 써먹는 시간이지 그걸 만드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미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 메모로 만드는 거예요. 늘 메모를 해두면 그 메모한 게 말이 되고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모하는 사람은 독서를 즐기게 돼요. 왜냐하면 독서할 때 메모거리가 가장 잘 떠올라요. 우리가 뭐 산책할 때 또는 뭐 누구와 대화할 때 뭐 잠들기 전에 뭐 메모거리가 잘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는데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은 독서할 때예요. 그럼 자연히 메모를 하는 사람은 독서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독서할 때 메모거리가 잘 떠오르니까. 그래서 자연히 독서도 즐기게 되고요.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요. 말을 잘하게 되고 글을 잘 쓰게 되죠. 그래서 뭐 독서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메모하셔라. 메모하는 삶을 사셔라.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